자, 22번.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실험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을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실험은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을 증명한다. 야, 이 참 어려운 소리네요.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틀림없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은, 그래서 최악이 뭔 소리냐 하면은, 자, 확인하려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일어날 일을 지가 뭔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기가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똑같은 말이 앞에서 나왔던 무지, 과학자. 그러면 과학자는 잘 모른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실험을 하지. 아는데 말라고 실험을 하겠노? 라는 소리죠. 다시 실험은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을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인하려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확인이라는 것은 결국 실험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실험하지 않고서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뭔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가 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최악이다. 다시 말하면 실험을 한다는 것은 난 잘 모르는데요, 이걸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됩니까? 실험 철학의 등장은 의심스러운 특성이 의심스러운 특성이 아닌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의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심스러운 특성이 아닌,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좋은 일이다, 가치 있는 특성이다 로서의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호기심의 해방은 도대체 무슨 소린데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해방의 반대말은 뭔 소리겠습니까? 당연히 구속이겠죠. 그러면 호기심은 그 이전에는 어땠었는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내 말을 네가 안 믿는단 말이가 라는 소리죠. 거기서 호기심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내 말을 믿나? 내 말을 믿으면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지. 그건 누구의 말이야? 당연히 신이 하는 주장인데, 그 다음에 인간의 속성으로서 인간은 뭔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해서 한 번씩 뭘 들이대 본다라는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특성은 신적인 존재한테서나 호기심이 의심스러운 특성이라는 것은 신의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는데, 가치 있는 특성이다라는 말은 이제는 호기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에서 인간으로서의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호기심의 해방, 내 머릿속에만 넣어두고 참지 말아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해보면 되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관점의 전환과 비슷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날의 실험과학은 철학적 틀과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종종 여겨지지만, 이라고 돼 있어. 종종 여겨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소 요만큼은 빼놓고, 사실은 과학철학자 아이안 해킹이라는 사람이 말하듯이 누군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저 호기심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가설과 검증이 중요한 것이냐, 가설과 검증 없이 그냥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저 호기심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게다가 찰스 다윈의 아들인 천문학자 조지 다윈의 관점에서는 비록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효과 없는 것으로 증명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더라도 이건 쓸데없는 말이고 누군가는 완전히 무모한 실험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그저 호기심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틀리는 거 알더라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봐야지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도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이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자, 생각해 보시고, 자,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eriments는 실험은 testify, 테스트를 해서 뭐 검증한다라는 것이죠. To science is embrace of ignor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색칠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의미상 주어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이 무식함, 누구의 무식함? 이거는 무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과학이 무지함을 과학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에 대해서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embrace는 원래는 포옹이라는 뜻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포용 또는 수용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arguably라고 되어 있습니다. argu가 주장하다, able은 할만한, 주장할 만하게. 그래서 주장해도 내가 그 말을 반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틀림없이 이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The worst thing, 최악의 일은 명사 뒷자리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은 이제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조분석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뭐입니다? suppose 하는 것입니다. suppose는 뜻이 가정하다. 뭐라고? 걔네가 알고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디서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뭐 하지 않고서도 without bothering to bother to 동사가 수고스럽게 뭐 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수고스럽게 체크해 보지 않고서도 뭔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요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 철학의 대두, 상승, 출현 정도로 합시다. 은 coincided with 그래서 누구와 우연히 겹치다 라는 뜻인데요. 누구와 겹치다. 그래서 뭐와 동시에 일어나다. 그래서 lib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iberation 해방이라는 의미겠고요. 이거는 단어 문제로 어휘 문제로 알고 있으셔야지 되죠. 그래서 curiosity 호기심의 해방과 더불어 일어났다.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자, attribute가 속성, 특성. 자, rather than은 뭐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의심할 만한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속성으로서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다. 아까 설명을 뭐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 말을 감히 의심하는 것이냐? 그게 뭐라고? 호기심을 당연히 제한시켜 놓는 거죠. 누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속성에서 감히 신의 말을 의심할 거냐고. 그래서 어떤 기존의 그 이전의 단계에서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것,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제기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questionable 속성이 아니라 호기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는 valuable, 가치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의 해방으로서 가치 있는 속성으로서의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실험 철학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고 For all that experimental science today is often assumed to be supported by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 상당히 길어요.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is assumed to be에서 is assumed를 찾아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the fact is that에서 is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fact가 주어가 되겠고 for부터 그 앞까지는 싸그리 다 부사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동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어는 experimental science 요게 되겠죠. 그러면 이 that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절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for all은 뭐냐고 이거는 in spite of, despite처럼 써야지 되죠. 자, 그래서 실험 과학이 오늘날의 실험 과학이 종종 뭐라고 누구에 의해서 철학적 틀은 뭐 기준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철학적 틀과 approve 되어진 승인된 뭐 검증받은이라는 의미겠죠. 메소돌로지는 방법론 이것들에 의해서 be supported 지원 지지 후원 되어진다고 종종 가정되지만 그래서 얘는 임에도 불구하고처럼 써보셔야지 되겠고 for or that까지니까 요만큼을 다 합친다면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although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for or with all 얘가 접속사로 쓰게 되면 though, although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for all을 전치사로 쓰게 되면 despite 이렇게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철학적 틀과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서 지지된다라고 종종 지지된다? 지지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종종 여겨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 state 말해라 무엇을 너의 가설 전제를 and then 그리고 나서 test it 그것을 검증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이 전개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뭐 하듯이 철학자 이안 해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can conduct 수행하다라는 뜻이네요. 실험을 수행하다라고 할 때는 다른 동사보다는 주로 이 conduct를 씁니다. 그래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just랑 똑같죠? out of 뭐뭐로부터 단지 호기심으로부터 뭐 하려는 호기심?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호기심의 내용이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호기심으로부터도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뭐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해야만 되느냐 그거 아니고 그냥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 되겠죠? 좀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indeed 과연 진실로 정말로 자, in the view of Charles Darwin's son, the astronomer George Darwin. 그래서 찰스 다윈의 son 아들인 천문학자 조지 다윈의 견해 관점에서는 once
in a while 뜻이 뭡니까? once in a while, from time to time. 어쩌다 한 번씩, 이따금씩, 때때로, 가끔씩 우리는 should do 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뭐한 crazy 정신 나간 실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is likely to prove 뭐 하기가 쉽더라도 자 fruitless 열매 결실 없는 그러니까 소용 없는 쓸모없는 같은 말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useless 뭐 가치가 없는 거니까 valueless 뭐 그 다음에 또 뭐 futile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인 것으로 밝혀지기가 쉽더라도 라는 말이고요. 당신은 절대 모릅니다. 뭐 할 때까지는 당신이 해보기까지는 뭘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라는 What will happen 요 내용이 좀 숨어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실험은 꼭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과학 실험에서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뭐 중요한 뭐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과학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도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그게 가끔씩은 필요하다. 이 정도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23번. 자, 요것도 옆에 우리말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과학 이론을 버리거나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에만 이론을 버리거나 대신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이 기존의 방법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기존의 방법이 뭐 A라는 애를 A의 전체 영역이 이만큼인데 기존의 것이 이따만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우리가 발견하려는 이론이 더 크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A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로는 A를 대체할 수가 없고 A를 다 포함하면서 더 큰 영역을 설명할 수 있을 때 물론 A 전체를 다 포괄해야지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의 것을 다 포함하면서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보시면 기존의 것 더하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대체 가능하다. 뭐 요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훌륭한 예시들을 제공합니다. 방대한 양의 증거가 뉴턴의 중력 이론을 뒷받침해 주지만 그래서 처음에 뉴턴의 중력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론은 맞는데 중간에 19세기 후반쯤 되니까 그래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다 맞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맞지만 안 맞는 것들이 생겨나더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잘 설명이 되더라라는 소리죠. 그것은 관찰 결과와 일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뉴턴이가 더 나아 아니면 아인슈타인이가 더 나아? 아인슈타인이께 더 낫더라라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과는 무시될 수가 없었고,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런 성과를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다면,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기존의 것이 뉴턴의 것이면 기존의 것을 다 포함하면서 이게 뉴턴의 것이라면 아인슈타인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지 이게 아인슈타인의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해보시면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려면 기존의 것에 대한 설명도 다 가능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기존의 것이 설명 못하던 것도 더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기존의 이론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다. 자, 본문 살펴볼게요. We can discard or replace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1번 discard가 버리다. 또는 replace 대체하다. 무엇을? 이론을 오직 어떤 경우에만 only if는 오직 인 경우에만 우리가 have a better way of explaining the evidence that supports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색칠한 게 놓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have a better way of explaining the evidence that supports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뭐에 해당합니까? 어떤 과학 이론이죠. 기존의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기존의 이론. 기존의 이론을 뭐 해주는 지지하는 증거를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방법이 새로운 이론이죠. 자, The Theories of Newton and Einstein.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이론이 엄청나게 좋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삐리리 오브는 많은 정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lot of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증거가 support 지지합니다. 무엇을? 뉴턴의 중력 이론을. 그렇지만 by 언제쯤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쯤 무렵 과학자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케이스 사례 경우. 자, 어떤 사례? 그것이 누군데요?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뉴턴의 이론이죠. 그래서 뉴턴 이론의 예측값이 did not match 완전히 맞아떨어지다. 일치하다. observation은 관찰값, 관측값. 이것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례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턴의 이론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뭔가 문제가 있구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알맞은 표현은 discrepancy. discrepancy는 뜻이 불일치. 이러한 불일치는 were explained 설명되었습니다. 오직 어떨 때에 아인슈타인이 그의 일반 이론의 상대성, 상대성의 일반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였을 때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was able to match the observations. 그래서 관찰값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still 혼자 놀고 있는 still은 그냥 벗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공 사례, 뉴턴 이론의 성공 사례들은 당연히 뭐 될 수 없었다? 무시될 수 없었다. 그래서 뉴턴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말이죠. 맞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가 안 맞는 것도 있더라라는 소리죠. 그렇다고 몇 개 안 맞다고 맞는 경우들을 다 갖다 버려야지 되느냐? 그건 이상하지 않냐라는 소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휘 문제로서 ignore 이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would not have gained acceptance. 그래서 would 뒤에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수용을 얻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뭐 했더라면?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옛날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와야지 되니까 if 뒤에 들어가야 될 핵심 표현 만약에 그것이 설명 가능하지 못했더라면 똑같이 뉴턴 이론을 잘 설명하지 못했더라면 요 정도의 내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these success는 누구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공들은 뉴턴의 성공 사례죠. 그래서 뉴턴의 성공 사례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able to가 되어야지 맞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it은 did 하였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뭐이다? 뭐인 이유이다. 우리가 지금 view A as B, A를 B라고 여기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 view는 여기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뭐라고 여기는 겁니까? 뉴턴의 이론보다 더 폭이 넓은 중력 이론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are seeking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어떤 중력 이론을 that will go beyond Einstein's 아인슈타인의 것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go beyond 뛰어넘어서 가는 그래서 더 능가하는 그래서 능가하다 뛰어넘다 그래서 같은 말을 뭐 surpass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의휘 문제를 go beyond 정도 알아두도록 하시고 if 만약에 any new theory가 혹시라도 뭔 이론이 gains acceptance 그래서 수용을 얻는다면 그것은 어때야지 될 겁니까? will have to match 맞아 떨어져야지 될 겁니다. all the successes of Einstein's theory 그래서 기존의 이론과 뭐 해야지 된다고? 기존의 이론의 성공 사례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죠.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work가 뭡니까? 동사죠. match가 동사가 되겠고 work는 작동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in new realms
렐름이라고 읽지 마시고 realm, 영역이라는 뜻이네요. 새로운 영역에서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뭐 했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잘 작동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서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자, 아인슈타인의 성공 사례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새로운 이론은 기존의 영역을 다 포함하면서 플러스 알파도 같이 가져가야지 된다. 그래야지 대체 가능해진다.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자, 우리말로 한번 볼게요. 바쁜 하루의 중간에 잠시 멈춰서 정신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순간. 그러니까 대낮에 휴식을 취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낮의 휴식의 힘. 그래서 낮에 놀고 있으면 농땡이 친다라는 소리를 듣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활동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그 다음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 인지 피로를 예방하고 남은 하루 동안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뉴로빅 운동.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뉴로빅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로빅 운동은 휴식 시간에 하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대낮에, 한낮의 휴식 시간에 뉴로빅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로빅이 뭔데요? 이거는 뉴런 더하기 에어로빅. 뉴런이니까 신경세포니까 어디에 있겠어? 대가리. 뇌로 하는 에어로빅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것들은 여러분의 뇌의 다른 영역을 겨냥해서 그것을 기민하고 민첩하게 유지시킵니다. 자, 이런 운동들은 오후에 힘든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기운나게 하고 준비시켜주는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어줍니다. 오아시스는 일하러 간답니까? 쉬러 간답니까? 잠시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 멈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적 멈춤, 일부러 쉬는 것이죠. 단순한 휴식이 아니며 인지 능력을 증대시키고 정신이 또렷하고 집중된 상태가 되도록 해줍니다. 좋은 거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뒤쪽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뭐 굳이 더 안 보셔도 됩니다. 옆에 본문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보죠.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뭘 상상해 볼까요? Imagine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항상 ing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 눈앞에서 지금 다 펼쳐져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a busy day의 한가운데에 in the middle of가 뭐뭐의 한가운데에 잠시 멈춰 서는 것을 뭐 하면서 분사구문 taking a moment to refresh your mind and recharge your energy. 그래서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바쁜 일과 중에 한가운데에 잠시 멈춰 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미드데이 브레이크의 힘은 종종 미스가 아니고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됩니다. 당신이 break away from routine, 그래서 away from이니까 어디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루틴, 정해진 일과
에서 벗어날 때 특히 뭘 가지고 디자인된 활동을 가지고 stimulate your brain 당신의 뇌를 자극하도록 디자인된 만들어진 활동을 가지고 일과에서 잠시 벗어날 때 그게 쉰다는 말이야. 당신은 뭘 예방할 수 있어요? 인지적인 피로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enhanc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남은 날에 나머지 일과 시간 동안 이 정도가 되겠고요. 뉴로빅 사이언스라는 것이 엑서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뉴로빅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효과적이고 간단합니다. are perfect 완벽합니다. 그런 브레이크 시간에 걔네들은 타겟으로 삼습니다. 뇌의 다른 여러 분야들을 영역들을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 뇌를 애자일 기민한 그 다음에 alert 경계하는 깨어있는 동작이 빠릿빠릿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운동들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뭐하는? 리프레시하고 프리페어 시키는 당신을 리프레시 시켜주고 당신을 준비시켜주는 어디에? 자, 오후의 챌린지는 도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챌린지는 도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힘든 일. 이 정도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포즈 잠시 멈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잠시 멈춤은 그냥 just a break 단순한 뭐시기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진시킵니다. 당신의 인지 능력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있으니까 보장해 줍니다. 뭘? 당신의 마인드가 계속해서 날카롭고 어떻게 된다고?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자, 좀 내려서 봐도 되겠죠? 자, 심지어 briefly experimenting with neurobic exercise can work에서 can work 동사 먼저 찾아주시고 주어는 experimenting. 자, 그래서 뭘로? 뉴로빅 엑서사이즈로 간단하게 실험해 보는 것도 일합니다. 이상하죠? 워크 원더스가 원래는 기적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점심시간 동안의 뭐시기? 여러분들의 인지 상태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뉴로빅 운동을 해봐야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뉴로빅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해 보세요. 뭘로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1번 그냥 이걸로 다 하네. 자, 요것만 볼게요. 그래서 1번은 제외하고 뭘로 시작해 볼까요? Using your non-dominant hand. 그래서 도미넌트는 지배적인 우세한 손이 아닌 손. 그래서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을 사용해 보는 것. 뭘 위해서? writing이나 eating처럼 일상적인 행동을 위해서
우세하지 않은 손, 우세하지 비주류인 손을 사용해 보는 것. 이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심플 스위치가 전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바꿈이 challenge your brain. 자, 뭐뭐를 어렵게 하던 거죠. 당신의 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뇌를 자극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activating, 활성화시킵니다. pathways that aren't typically engaged, 주로 전형적으로 참여되는 것이 아닌 다른 통로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the greater flexibility, 더 큰 무엇을 줍니까? 유연성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또는 융통성, in thinking, 사고 과정에서 더 큰 유연성, 융통성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빅이 뭔데요? 뇌를 자극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평소에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기,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뉴로빅 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라고 하면 뭘 쓸까요? Using your non-dominant hand for routine tasks like writing or 뭐라고? eating.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